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시장이 어제 미국 시장은 뭐 그저 그런 상태에서 사실 마감이 되었었는데요. 뭐 크게 뭐 나스닥이 빠진 것도 아니고 뭐 S&P 500이 많이 밀린 것도 아닌 상황 속에서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어제 한 1% 정도 하락을 하면서 마감이 되었었는데, 문제는 시간 외에 테슬라 뭐 구글 실적 발표 이후 좀 밀리는 부분이 나스닥 선물을 좀 밀고 내려왔었죠. 이러한 부분들이 어제 있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있었기 때문에 시가의 개파락은 뭐 기정사실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한 부분이 사실은 오늘 아침까지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침까지는 뭐 이제 회원님들한테 문자 보낸 내용도 마찬가지로 오전은 정강 후약을, 그러니까 전략 후강을 좀 본다라고 했었는데, 오후장에 사실 이제 시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모습이 좀 보여졌습니다. 말 그대로 시장 차별화 장세가 굉장히 뭐 합리적이고 좀 무서울 정도로 쏠려서 가는데요. 흔히 말하면 예전에 이제 뭐 피프티 니프티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아무튼 뭐 실적 장세에 부합하는 종목군들만 해가지고 올라오고, 그렇지 못한 섹터는 일제히 또 빠져버리는 흐름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확실하게 차별화 장세가 굉장히 심하게 가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뭐 오늘 보면은 코스닥의 이 대장주가 조만간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이 많이 생각이 드는데요. 말 그대로 알테오젠과 에코프로 BM의 시가총액 차가 이제 거의 2조 차, 2조 때도 안 나죠. 1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알테오젠이 여기서 뭐 한 2, 3%만 올라가게 되면,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1, 2%만 빠지게 되면은 시총 1위가 바뀌어 버리는 일이 발생할 것 같고, 최근에 또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을 보면 어느덧 제약바이오 포함한 임용까지 합하면 7개 종목이 지금 코스닥 시총 10위 안에 들어와 있을 정도로 코스닥의 이 주류가 완벽하게 바뀌어버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또한 코스피도 사실 오늘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2.2%가 빠지고 있고, 그 외에 뭐 다른 종목군들도 좀 밀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실 삼성전자가 2.2%가 빠지는 정도면은 오늘 지수가 거의 1%대 가까운 하락이 나와야 되는데 0.5% 정도 빠졌다라는 거는 그만큼 다른 종목군들이 굉장히 셌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방산의 종목군들, 그다음에 조선, 그리고 전력 인프라도 이제 대형주 두 개 종목이 20조니까 이러한 종목군들이 코스피를 좀 받치는 역할을 해줬습니다. 전부 다 실적과 연관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현재 미국 증시는 빅테크 기업들의 본격적인 어닝 시즌과 맞추어 그동안 주가는 굉장한 기대감으로 올라왔고, 그에 부합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계속 레벨업을 하던 과정이었는데, 최근에는 실적 발표만 했다 하면은 이 높아진 주가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다 보니까 종목군들이 많이 밀려버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일단은 코스닥 지수도 박스권을 돌파를 못하는 상황에서 계속 저항을 맞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조금 더 밀리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22평선, 지난번에 말씀드린 122평선, 딱 어제 영상에서 그렇게 말을 했죠. 나스닥과 이런 나스닥 주봉의 위치라든지 등등 이런 부분들은 이따가 차트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차별화 장세, 시장 수급 악화 속, 약화 속 강한 종목만 지속 우상향하는 전형적인 기간 외인 장세의 현상이 두드러지는 모습입니다. SK하이닉스 실적, 조선 섹터 실적 등 어닝 시즌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SK하이닉스 실적보다는 그냥 그 외에 이제 뭐 조선이라든지 지금 올라오는 종목군들에 대한 기대값을 저는 더 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오늘 시장 보면은 뭐 하락 종목 수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요. 평소보다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여전히 보면 코스닥 150 업종이 좀 더 강한 흐름이고, 뭐 전체적으로 그렇게 좀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이거를 촬영을 이 캡처를 해놓고 어디 좀 다녀오느라고 방송을 좀 지금 하는데, 시간 외에서 나스닥이 그러니까
나스닥 선물이 꽤 많이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내일 좀 반영을 할 건데요. 어, 개파락이 강도를 좀 보면은 내일 아침에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시가 개파락이 크면 한번 봐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형주들 이거는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 이야기해 보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시장 신용 잔고가 2조, 20조 2천억에서 단기간에 2천억 정도 녹았는데요. 반대 매매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내일 혹은 내일 모레 쏟아져 나오는지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이제 뭐 테슬라 실적 발표 이후에 기대감 낮은 상태에서 로보택시 지연 이슈에 급락이 났고, 이게 2차 전지 섹터를 전부 다 하락을 시켰는데요. 아침에는 기술적 반등, 그 이후에 다시 재차 밀리는 하락이 이어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구글도 실적은 견조한 상황에서 카펙스를 확대한다 라는 발언에 하락을 했는데, 일단은 사실은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이제 캐펙스 확대를 한다라고 하면 좋아야 될 부분인데 오히려 하락을 했다라는 부분이 사실은 그만큼 이쪽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시장의 흐름이지 않나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로키드 마틴 실적 발표에는 오히려 방산 섹터는 급등을 하는 모습이라 이쪽에서는 기관들, 외인들 수급이 여전하구나 라고 좀 보여집니다. 뭐 이렇게 대충 나열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렇듯 최근 미 증시도 TSMC, ASML 등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후 전부 밀리는 모습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 어닝에 대한 기대감만큼 주가가 상승해 있는 상태라 오히려 충족되지 못하면 빠지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SK하이닉스 실적 발표에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될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흐름상으로는 실적은 좋은데 수급은 별로인 느낌에 만약 빠지면 반도체 섹터가 동반 하락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근데 미 증시가 예를 들어서 급락 마감한 이후에 이제 국내 증시가 개파락을 세게 하면 오히려 아침에 반등이 들어올 수 있어요. 오히려 그런 생각도 좀 해봐야 될 수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박스권을 깨고 지수가 반등을 해도 윗단의 저항을 넘지 못하는 흐름인데, 사실 알테오젠이 금일 신고가를 치는 상황에서,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가 상당히 잘 버티는 상황에서 지수가 박스권을 깬 것이기 때문에 그 외 종목들의 상태가 얼마나 좋지 못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제약바이오 쪽에 비중이 많았으면 지금 시장에서 확실히 수익률 방어가 됐을 것인데, 개인적으로 제바에 대한 비중이 없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이 저는 있어요. 이 외에도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방산, 조선, 그리고 어제 실적 슈퍼 서프라이즈를 만들어 놓은 전력 섹터까지 산업적으로 확실히 실적 모멘텀이 있는 쪽과 2차 전지 등 실적 우려감이 있는 쪽의 온도 차이는 철저하게 갈리는 흐름입니다. 최근 시장에서 특히 거래 대금이 줄어들고 개인 자금에 의해서 종목이 움직이는 시장이 아닌 기관 외인의 강력한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되지 않으면 움직이지도 않은 시장이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이 고착되는 것 같아요. 이따가 뭐 차트를 보면 알겠지만은 코스닥 거래 대금이 6조입니다. 6조대에서 7조는 못 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바짝 죽어 있다. 그 말은 박스권이 이탈된 상태에서 지금 갭 하락 이후에 갭을 메꾸고 다시 내려오고 있어서 추가 하락이 한 차례 정도 더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의 시장의 바닥을 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시장보다 월등히 강한 섹터가 제약바이오라 사실 시장하고 같이 떨어지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수가 빠지고 종목군들이 빠질 때 이 전체적으로 종목군들이 같이 빠지면 오히려 좋은데, 지금의 시장은 전혀 그런 현상이 없습니다. 시장이 빠지던 오르던 간에 지금 간혹적은 그냥 계속 기관들하고 외인들이 끌고 가버리기 때문에 지수와 연관을 안 시켜버려요. 그러다 보니 높은 구간에서 계속 봐야 되는 부담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높은 구간에서 추격 매수를 하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은데, 사실 지켜보고 있는 것도 상당히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자, 제가 내일부터 이 조선업종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실적 발표하는 섹터들, 사실은 조선업종 실적 발표하기 전에 일단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그 안에서도 중소형주들이 아직 덜 올라온 종목군들 안에서 뭐 기회를 노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2분기 실적 발표 앞두고 방산, 조선, 그리고 어제 실적 슈퍼 서프라이즈를 만들어 놓은 전력 섹터까지 산업적으로 확실히 실적 모멘텀이 있는 쪽과 2차 전지 우려감은 정말로 차이가 많이 나는 상태라, 일단은 실적이 다 발표된 이후에
지금 실적이 좋지 않은 쪽은 그렇게 봐야 되겠죠. 이게 최악이냐 아니냐, 최악이냐 아니냐, 딱 이거 포인트만 하나 짚고 넘어가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회복이 될 수 있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 테마야 뭐 트럼프, 해리스 관련해서 관련주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고, 우크라이나 재건이 뜨거운 감자가 되어 움직이는 흐름 속 시간의 우크라이나 관련 이슈에 줄줄이 급등해 있는데요. 요즘 패턴, 시간의 상승 이후 갭 뜨면 죽는다, 운 좋아야 한두 종목 가지만 조심해야 된다 보여집니다. 뭐 SY 스틸텍이 상이고, SG 그 다음에 SY 등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뭐 내일 안 볼 것 같아요. 그리고 가상화폐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해리스 부통령도 이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주가가 장전에 나와서 종목군이 좀 올라가다가 좀 맞아 떨어지는 부분인 것 같아가지고 조금 긴가민가한 마음도 굉장히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갤럭시 SM을 한두 차례 매매하다가 한두 번 손절하고 나서 다시 돌파할 가능성을 좀 보고 들어갔다가 이제 그걸로 좀 복구하고 수익을 내고 좀 나왔는데요. 내일 뭐 시장이 또 암울하게 간다면은 이러한 부분에서 수급이 좀 단기적으로 테마로 쏠릴 수도 있기 때문에 지켜보기는 해야 될 것 같다 보여집니다. 단기적으로 실적 관련 이슈의 수급주 움직임 정도만 보면서 떨어지는 칼날은 최대한 바닥 확인이 된 후 봐야 되고, 조선업종도 본격적인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선발 대장주 외에 종목에서 시세가 나오는지도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업종 시총 1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박스권 상단 트라이할 정도로 업종이 강합니다. 알테오젠 여전히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코스닥 시총 1위가 바뀌게 생겼으니 시장 흐름이 엄청난 변화가 있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보면 에코프로 BM이 17조 5천억, 알테오젠이 16조 2천억이기 때문에 뭐 2%만 올라가면은 2%? 2%면 8천억이니까 2% 3% 차이 정도 나네요. 3%가 올라가면 시총이 바뀐다. 3%가 올라가면 시총이 바뀐다. 2%만 올라가면 되나? 2% 2%만 올라가면 시총이 바뀌네요. 2%만 올라가면 그만큼 지금 잘 지켜봐야 된다. 뭐 이렇게 보여지네요. 자, 먼저 해외 증시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나스닥 100 선물인데요. 일단 여기서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N자 파동으로 지금 빠지고 있죠. N 파동으로. 그러게 되면 보통 이런 구간까지 내려오는 거 봐야 되는데, 지난번에 영상에서 나스닥 20주 2편까지의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 보통 나스닥이 빠지게 되면 이렇게 급격하게 한 3주 정도 빠지게 되는데요. 오늘이 수요일이죠. 목요일까지 해서 급격하게 좀 빠지고 실적 반등하다가 또 한 차례 빠지면서 한 3주 가까이 또 빠져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IT 반도체에는 치명적으로 작용을 하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지금 급락이죠. 올라왔다가 지금 급격하게 빠지고 있고, 반도체 섹터가 가장 크게 맞는 것 같다 보여지고, 다우도 최근에 급격히 상승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덜 빠지는 모습. 그 다음에 뭐 한국 MSCI는 그렇게 많이 빠지는 것 같지는 않고요. 야간 선물을 좀 보면 오늘 0.55% 빠졌으니까 일단은 야간 선물은 이 박스권을 이탈하면서 좀 내려옵니다. 이때가 돌파를 해놓은 자리이기 때문에 내일 시가가 뭐 지수가 마이너스 1.5% 정도 떨어지면 일단은 기술적 반등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도 체크를 좀 해놓고 봐야 될 것 같다 싶습니다. 자, 뭐 SK 하이닉스부터 좀 보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오늘 실적 기대만 좀 올랐는데요. 아무래도 실적이 아침에 장전에 발표가 되면서 이 부분을 얼마나 상세할지 좀 봐야 되는데, 개파락이 나와버리게 되면 매수세도 조금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이 강하게 돌파를 시켜놨던 이 거래대금을 좀 봐야 되는데요. 이때 거래대금보다 이때 터졌던 거래대금, 뭐 이때 터졌던 거래대금 등등 보면서 이렇게 박스권을 돌파했던 자리들 62평선 내일 급격하게 빠지더라도 뭐 아래꼬리 잡는 흐름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짧게는 이런 구간에서는 저는 한번 지켜는 봐볼 것 같아요. 지켜는 봐볼 것 같고, 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박스를 돌파하고 시간에 호실적을 좀 발표를 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이 사이즈가 커서 종목이 주봉의 박스권을 일단 오랜만에 돌파를 한 거잖아요. 바로 가지는 못할 것 같아. 올라가더라도 조정을 받고 다시 가는 흐름으로 이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이때 거래대금을 강하게 터쳐놓고 일단 올라왔는데요. 조정 이후에도 좀 내려왔다가 다시 하반기에 가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요. 셀트리온도 지금 박스권 상단까지 좀 올라온 흐름인데, 전반적으로 CDMO 관련된 기업들, 이런 대형주들 코스피 내에서 흐름이 상당히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바이넥스까지 가볼까요? 바이넥스도 지금 뭐 박스권 돌파하고 지지하고 반등을 하는데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이 안에서 또 박스권 흐름으로 가는지 봐야 되고, 알테오젠이 어제 오늘 강하게 시세가 좀 나옵니다. 만약에 미국 시장이 안 좋아서 내일 밀리더라도 강하게 지금 수급에 의해서 돌파를 해놨기 때문에 내일 시장 안 좋았을 때 빠지면 반등하는 흐름을 봐야 될 것 같고요. 현대로템도 마찬가지로, 현대로템도 단기 좀 많이 올랐는데요. 많이 올랐는데 미국 시장의 영향에 의해서 빠지더라도 이렇게 가는 흐름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강한 종목 안에서 내일 지수가 빠졌을 때 볼 수 있는 종목군들은 노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라고 좀 보여져요. LS일렉도 내일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이 박스권을 돌파한 상태에서 일단 윗꼬리를 좀 달아놔서 내일 개파락 이후에는 뭐 한 차례 정도 좀 빠지겠죠. 근데 강하게 돌파했던 24만 1,000원 정도, 이건 전부 다 단기 관점에서 종목군들을 보는 겁니다. 지금 구간에서 이거를 스윙이 아니라 단타 개념에서 봐야 되니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다인이라는 종목도 최근에 이렇게 박스권을 돌파하고 지금 옆으로 기는 것 같은데요.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얘는 로우슈 관련된 로열티를 2025년도부터 수혈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고, 어제 서진 시스템을 이제 사실 저희가 종배를 좀 해서 넘어왔었는데요. ESS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이제 개파락 이후에 기술적 반등 흐름에서 일단은 빠르게 좀 잘라버리고, 걸어놓고 빠르게 잘라버리고 얘는 대응을 했습니다. 서진 시스템도 사실 실적적인 부분에서 나쁜 종목은 절대 아닌데요. 아닌데 최근에 이제 ESS 쪽도 아무래도 이게 같이 얻어맞는 부분이라 많이 밀리게 된다면은 이 아래 구간에서 다시 한번 관심은 가지고 볼 것 같아요. 실적은 좋으니까 관심은 가지고 좀 볼 것 같고요. 오늘 뭐 한중 NCS라는 종목은 뭐 이유도 없이 그냥 막 올라가 버리는 것 같은데, 사실 별반 이유가 없기 때문에 따로 코멘트하기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전력 인프라 살아있지,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살아있는 모습이죠. 그 밖에 조선 섹터 살아있는데요. 이제 내일 한국조선해양 필두로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로 다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실적 발표할 때쯤 이제 올라오게 되면 일단 1차적으로 매도를 하고 조정을 좀 기다려 보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새는 원체 종목군들이 한번 팔아버리면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쪽은 고민이 좀 됩니다. 다 팔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가지고 가야 되는지 고민이 되고요. 최근에 보면 태광 피팅 먼저 좀 올라왔다가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성광밴드 강하게 올라왔다가 좀 밀렸고요. 오늘은 한국 카본이 좀 올라왔고 거래가, 그 다음에 동성 화인텍, 이게 이제 각각의 이 특징이 있죠. 한국 하면 또 각 자기 파트에서 대장이고,
동성 화인텍도 이 컨테이너선이라든지 LNG선에 이 본행제를 넣어야 되는데, 본행제 1위 기업인데 조선의 이 배 출고 건수가 늘어나게 되면 들어가는 본행제의 숫자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올라오는 종목군들이라 후발 종목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들 종목은 일부 좀 들고 넘어가고 있고요. 일부 들고 넘어가고 있고, 반도체 쪽에 이제 뭐 테크윙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은 뭐 사실 요새 시장이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이렇게 강했던 종목군들이나 반등이 나왔지. 오늘도 PSK 홀딩스도 마찬가지고요. 강했던 종목이 반등이 나왔지, 강하지 않은 종목군들은 오늘도 반도체 다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 종목이나 지금은 들어가서는 수익은커녕 굉장히 힘들 수가 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정말 강한 종목 아니면은 최대한 시장 보수적인 관점에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시장 두더지 잡기 식의 종목군들 상승도 많고요. 그런 부분들이 요새 좀 개인적으로 사실 굉장히 어렵게도 느껴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네, 좀 짧게 종목들 보고 좀 넘어가면, 오늘 매매를 어제도 엊그저께도 VT 들어가서 순절을 했는데, 오늘도 돌파로 따라 붙었다가 좀 바로 순절을 했고요. 눌림 쪽은 갤럭시아 SN 같은 경우에도 돌파로 한두 차례 들어간 거는 뭐 여기서는 순절하고 여기서 다시 들어가서 이렇게 있다가 뭐 일부 잘라내고 여기서 다시 잡아서 좀 길게 얘는 좀 끌고 갔고요. 마지막에 이제 B 남은 거는 그냥 마킹으로 해놓고 시간 외에서 소폭 마이너스권에 사서 지금 이거는 보유해서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종목군들이 계속 순환을 하고 있죠. 오늘은 D&D 파마텍이 이제 아침에 유료 기사 내용이 좀 풀리면서 좀 강한 모습이었는데요. 이런 종목군들 혹은 라파스, 최근에 이 상승의 강도가 굉장히 강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밀려주면, 예를 들어서 내일 시가가 마이너스 출발을 해서 좀 내려와 준다면은 이 하단 구간에서는 관심 있게 좀 봐볼 것 같고, IMBDX라는 회사가 있어요. IMBDX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액체 생검 관련해서 좀 유의미하게 리포트라든지 기관 IR이라든지 등을 하면서 좀 올라온 종목입니다. 29일 날도 기관 대상 IR이 진행이 되는데요. 최근에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잘 반영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좀 급락이 좀 내려온다면, 하락이 좀 내려온다면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보유해수도 끝났고, 그래서 좀 내려온다면 단기간에 거의 100% 가까운 오늘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당연히, 그러니까 이번 달에 저점 대비해서는 제가 봤을 때 100% 상승이었거든요. 오늘 종가까지 그 고가까지 100% 상승이었으니까 좀 밀렸을 때를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한 이 정도 선 14,000원대, 14,000, 15,000원대 정도에서 봐보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얘도 개별 종목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내일 아무래도 오늘 미 증시가 큰 폭의 하락을 보이다 보니까 약간의 우려감은 좀 존재하는데요. 일단 시가 개파락이 크고 반대매가 많이 나오면 역으로 시장이 반등해 버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